비 해피 노르웨이 라면왕 미스터리 이야기 이철호 이리나리 공적 더 모던 출판. 혼신의 정성에 배반이란 없다.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때조차도 자기 자신을 굳게 믿는 것, 그게 챔피언이 되는 길이다. 슈거 레이 로빈슨, 미국의 전설적인 프로복싱 챔피언.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 편지 쓸 때는 생활이 어렵다거나 화장실 청소 일을 한다는 얘기는 절대 쓰지 않았다.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얘기만 썼다.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계속해 나가는 생활은 이후로도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영양실조 걸린 미래. 먹고 사는 일에 바쁜 와중에도 아투르는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전처럼 다시 구두 닦는 일을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시내를 한 바퀴만 돌아도 노르웨이 사람들의 신발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단박에 알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이 모두 한 달에 한 번씩만 구두를 닦아달라고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다. 칼 요한거리에 있는 그랜드 호텔 맞은편에 구두를 닦는 노인이 한 명 있었지만 노인 혼자서 오슬로 시내를 오가는 손님들의 구두를 모두 닦아내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다. 아투르는 그 노인을 상대로 경쟁업체를 만들어도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이런 고민을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말에 동의했지만 거리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규모가 크든 작든 면허증이 필요했다. 게다가 면허증을 받으려면 학력과 경력을 증명해야 했다. 대학 졸업장까지는 아닐지라도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은 해야만 했던 것이다. 아투르는 고민한 보람도 없이 구두 닦기를 하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했다. 노르웨이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내 최고의 목표는 구두 닦기였다. 그 당시 내가 가진 기술이라곤 한국의 전쟁통에서 구두를 닦아본 일밖에 없었으니까. 하지만 노르웨이에서는 구두 닦기조차 면허증이 있어야 했다. 대신에 그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쌓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그 기본을 쌓기로 했다. 우선 노르웨이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1954년 가을, 노르웨이 통신학교에서 노르웨이어 과정을 이수했고 동시에 에우베르츠 학교에서 고등학교 준비과정을 개인지도 받았다. 아투르는 매우 부지런했다. 공부한 노르웨이어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매일같이 신문을 읽었고 노르웨이어로 일기를 쓰기도 했다. 그렇게 그의 노르웨이어 실력은 날로 향상됐다. 아투르는 한국에서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다. 하지만 공부에 대한 열의는 누구보다 뛰어났다. 1956년 봄, 그는 방상업학교에 진학했다. 자취방 월세를 지불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여기저기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너무도 힘겨운 나날들이었다. 매일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며 하루 한 끼 물에 불린 빵으로 허기를 채웠고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을 자는 것이 전부였다.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생활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언제나처럼 수업을 듣는 도중에 아투르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짐을 느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자리에 잠시 꼼짝 않고 서 있다가 바닥으로 풀썩 쓰러져 버렸다. 몸에서 이상신호를 보내온 것이다. 선생님은 의식을 잃은 아투르를 깨워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역부족이었다. 곧 구급차가 학교로 달려왔고 아투르는 응급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조그만 선전등으로 아투르의 눈동자를 살펴본 뒤 그에게 최근에 무엇을 먹고 지냈는지 물어보았다.
아투르는 가끔 닭고기 스튜와 야채 수프를 먹었으며 대부분은 고기와 감자로 끼니를 때운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의사는 아투르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린 의사는 아투르에게 비타민과 영양제 한 통을 주면서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하루 11씩 복용하라고 알려주었다. 아투르는 집으로 돌아와 한동안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한 줌의 알약을 매일 복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생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하루에 11씩 복용하던 알약도 차츰 양을 줄여나갔다. 건강이 회복되니 집중력도 향상되었다. 그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귀담아 들었다. 그해 7월 말, 아투르는 방산업학교를 졸업해 성적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전 과목에 합격했고 특히 회계와 상업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교장은 추천서에 아투르는 모든 과목에 열심을 다하는 부지런한 학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당시 그의 관심을 차지했던 것은 학업만이 아니었다. 그는 상업학교를 다니면서 난생 처음 학급 여자친구와 사랑에 빠졌다. 그 여자친구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가끔 숙제를 함께하며 도움을 받던 아투르는 그녀에게 연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도 아투르에게 꽤 관심을 보였다. 심지어는 그녀의 하숙집으로 아투르를 가끔 초대하기도 했다. 커피와 갓 구운 빵을 함께 먹으며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아투르에게 과분할 정도로 아름다웠으며 똑똑하고 생기 넘치는 소녀였다. 어느 날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부모님이 하델란에서 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 기회에 아투르를 부모님들께 소개하고 싶어 했다. 며칠 후 번쩍번쩍 빛나는 검은 메르세데스 승용차가 학교 앞에 나타났다. 차문이 열리자 고상하고 세련된 옷차림의 부부와 일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엘리자베스는 그들에게 뛰어가 포옹을 한 뒤 잠시 몇 마디를 나누었다. 그리고 정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투르를 향해 자기 쪽으로 오라며 손짓을 했다. 아투르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그녀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했다. 그것이 엘리자베스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녀는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투르가 졸업할 때까지도 그녀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 아투르는 시내의 한 상점 앞에서 우연히 그녀와 마주쳤다. 아투르를 발견한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투르를 본 그녀의 부모님들은 그날로 당장 엘리자베스에게 학교를 옮기라고 했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그녀는 아투르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야만 했던 것이다. 상업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기도 전에 아투르는 구두를 닦는 일에 평생을 바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한번 돈 맛을 보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 공부에도 다 때가 있는 법이야. 돈을 주고 산 것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지만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둔 것은 아무도 훔쳐갈 수가 없는 거란다. 아투르의 아버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다.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아투르는 구두 닦기로 성공하려던 꿈을 잡고 학업을 계속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할지 다시 고민에 빠졌다.